네, 안녕하세요.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상상고 면접 대비해서 수학 담당을 하고 있는 이용재 강사입니다. 네, 저는 현재 다원교육 중등부에서 그 나름 대표 강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기재를 같이 해봤고요.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이제 목차를 살펴보시면은 3년 상상고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22년도 기출 문제를 같이 짧게 분석하고 상상고 면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DNA 입시 연구소에서 상상고 입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수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네, 이제 상상고 3년 커리큘럼인데, 자, 요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 조금, 요게 이제 핵심인데, 잠시만요. 네, 요 빨간색 보이죠? 네, 고1에서 고2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 고3 때는 AP 수학이나 심화 미적분을 갖다가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1 때 여러분들 지금 선행하고 있는 수상화 있죠? 그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고2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 왜냐면은, 자, 고2 때 1학기 때 수원하고 수투를 같이 진행해요. 자, 수원하고 수투를 같이 진행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겠죠. 지금 선행 과정을 아마 진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수원 수투가 되게 할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2학년 1학기 때 한꺼번에 진행이 된다는 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더 힘들어요. 자, 2학기 때 왜 힘드냐면은 미적분하고 기하하고 확률과 통계가 다 끝납니다. 자, 그 과정이 엄청 부피가 크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머님들께서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된다. 자, 그래서 선행 과정이 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서 많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담당 이제 하고 있을 때 합격생 중에서 가장 선행이 안 돼 있던 친구가 수화 과정까지만 하고 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1 때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고1 때까지는 수상하고 수화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고2 되니까 학생이 한번 연락이 왔거든요.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거기 오는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미적분까지는 보고 기하까지도 보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수학까지만 하고 딱 가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머님들께서 그래도 수투의 심화 과정까지는 좀 공부를 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상상고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는 운이 없어요. 자, 어떤 게 운이 없는 거냐면은 객관식이 없습니다. 자, 객관식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객관식은 몰라도 찍어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객관식이 다 단답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번의 답이 루트 3이 루트 3인데 그게 이제 5번으로 이제 표시된 경우하고 5번 찍으면 맞는 거죠. 그냥 내가 문제를 풀어서 루트 3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되다 보니까 요행을 바랄 수가 없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선행 과정이 개인적으로 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수투까지는 보고 가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022학년도 창의 융합면적 기출문제인데 남학생 거를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 지금 이런 얘기 써 있죠. 60갑자 문제. 자, 본문이 60갑자 설명이 길게 나와 있고 60갑자에서 각 연도에 간지구하는 방법을 예로 들은 예시들이 긴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요게 이제 좀 소위 말하면은 그 옛날 사람들이 쓰는 그런 달력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가 되게 지금 그 신세대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게 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생소하게 다가왔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사전 지식이 있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문제를 갖다가 받아들일 때 조금 더 여유가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설사 이걸 처음 봤다고 쳐도 충분히 그 지문을 통해서 독해를 잘 하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걸로 보여요. 자, 문제가 총 1번부터 4번까지가 있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60갑자와 오방색을 조합하면 2006년은 붉은 병술년이다. 근데 2038년은 무슨 색 무슨 년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흰 호랑이띠가 2021년 이후 언제 다시 돌아오는가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그 상상고가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은
그 소위 말해서 그 노가다성 문제 있죠. 대입해봐가지고 막 이렇게 막 푸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이제 매번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푸는 거 좋고 답을 당연히 맞추면 더 좋겠죠. 자, 답 맞추는 거 좋은데 이게 조금 어머니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얘는 구술 면접이잖아요. 답을 갖다가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맞춘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특히 이제 이과 성향이 강한 남학생들이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거 그냥 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넣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얘를 갖다가 좀 논리적으로 지금 주기성을 갖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식을 아래와 같이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주기성에 대해서 또 이제 요 연도가 자연수라는 거에 입각해서 관계식을 세운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남들보다 변별력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요 기출 문제만 보셔도 알겠지만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발표를 좀 잘해야 되고 자기의 생각을 잘 녹여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갖다가 계속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주입식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기출 경향인데 상상고는 항상 이렇게 꼬리 문제가 있어요. 자, 방금 전에도 이제 네 문제가 꼬리 문제로 쭉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꼬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변화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 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가다성 문제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매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요 연도를 조금 제가 이렇게 담당했을 때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은 2018년도를 기준으로 요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정말로 소위 말해서 좀 수학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문제를 봤을 때 지문을 갖다가 읽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냥 보자마자 얘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 그럼 그 원하는 걸 갖다가 그냥 풀어서 소위 조금 말해서 말을 조금 못해도 답을 맞추는 게 중요했고 약간 문제 경향이 그런 식으로 2018년도 전까지는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19년도가 되면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지문이 길어지고 그 지문 긴 거를 빠른 리딩을 통해서 독해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자기의 생각과 같이 발표를 해야 되는 조금 그런 식으로 문제 경향이 조금 더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정량적인 평가가 이제 80에서 60으로 이렇게 줄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답을 맞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성적 평가 즉 발표를 조금 잘 해서 답이 조금 틀렸더라도 자기 그 답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붙는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요즘에 이제 그 뭐 자사고에서 대부분 좀 융합형 인재를 갖다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수학적으로만 월등하게 이렇게 앞서는 그런 친구들보다는 그냥 다 잘하는 학생들을 원하는 게 요즘 추세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면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뭐 지금 현재 19년도 이후로 이제 정성적 평가가 중요해지고 뭐 독해가 중요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언제 이게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저희가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습을 시키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독해 그리고 수준은 중등 수준의 이제 문제 수준인데, 자, 중등 수준의 문제 수준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쉽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저희가 수능도 원래 출제 범위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 배운 부분에서 출제를 하잖아요. 근데 어렵죠. 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중등 수준의 문제 수준이지만 중등 수준을 갖다가 심화를 하다 보면은 선행 개념도 나오고 또 이제 경시 개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좀 같이 두루두루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 자, 중요한 거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발표. 자, 이제는 말을 못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잘 풀어도 말을 정말 못하면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면접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파이널 때 막 한 달 전에 갑자기 오셔서 그때부터 막 면접 대비를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때 돼가지고 이제 막 그 속성으로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때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좀 너무 이제 그거는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왜냐면은 뭐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저는 그때 깔지도 않을 뿐더러 좀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범위인데 이제 써 있는 걸 잘 보시면은 그냥 그거예요. 중등 과정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기하, 정수, 대수, 대수조합, 정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 심화 과정의 고등 선행과 이제 경시 내용으로 좀 들어가고 개념하고 증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이런 게 이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아까 같은 문제를 봤을 때도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융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답만 띡 얘기하면은 절대로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제 상상고 이제 입시 계획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7월부터 시작이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역별 기본 이론 정리를 할 거고 이제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자, 이때는 조금 이론 정리 베이스로 가고 문제 풀이를 하긴 하는데 이 문제 풀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문제를 잘 푼다고 무조건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푼 문제를 잘 남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되게 문제를 잘 푸니까 무조건 잘 되겠지 그렇게 조금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의 융합 문제 풀이라고 써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거의 이제 발표 수업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의 면접을 통해서 실전처럼 완전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모의 면접을 진행할 때는 이제 그 실제로 그 학생이 그 면접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가지고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같이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전체 컬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상상고 하는 부분 하는 이제 이런 학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 근데 이제 왜 여기서 해야 되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좀 약간 낯뜨겁긴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제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용재 강사고요. 아마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될 건데 요 7월 16일 요 개강은 제가 아직 픽스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7월 중에 아마 오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력이라고 써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강의력이 이제 다 좋죠. 다 좋은데 그걸 갖다가 가장 검증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수강생 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다원 중등부에서 그래도 지금 관리 인원이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수강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또 이제 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사람이 많은데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머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명 관리하시는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관리 잘 합니다. 그러니까 수강생이 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리 인원이 생각보다 작은 부분을 가서 막상 관리를 바라시면은 생각보다 관리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 피드백인데 자, 저는 이제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되게 문자로 되게 좀 상세하게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제 혼자의 힘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제가 또 조교쌤들도 다 있기 때문에 조교쌤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아마 만족스러운 피드백을 갖다 받아보실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요. 자,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교재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교재를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데 제가 이거는 저도 이제 입시를 계속 해오면서 다른 학원의 이제 입시 그 교재들도 제가 사실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어머님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은 그냥 경시 교재 있죠. 경시 교재 풀리는 경우 있어요. 그런 학원은 좀 걸렀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면은 경시 내용이 안 나와요. 경시에서 필요한 부분만 배워야 되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짜집기를 좀 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경시에서 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갖다 써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없고 그냥 그거 줘가지고 풀면은 그냥 원래 그 학원에서 경시를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재가 동일하게 풀려가지고 그냥 지금 미리 이제 기본기 다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별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교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저는 요 교재를 갖다가 시간을 정말 많이 들였어요. 공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교재를 만들었냐면은 상상고 이제 그 여태까지 나왔던 역대 기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이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일반 학생들이 찾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억지로 요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끄집어 와가지고 그 끄집어 오는 부분이 중등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경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행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 정리를 갖다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들을 또 풀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정리시켜 주면서 그거와 유사한 문제로 그날 다시 한번 테스트를 봐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상고의 기출 문제가 나왔던 거를 단순히 그냥 기출 문제만 다시 풀어보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기출 문제의 완벽한 분석을 통해서 여기에 숨어 있는 선행 지식이 뭐고 경시 이론이 뭔지에 대해서까지 잘 정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 교재는 제가 샘플로 나중에 여기 한 권을 갖다 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어머님들께서는 한번 보시면서 요렇게 교재가 만들어져 있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전문성이라는 게 입시 전문 기관이죠. 자, 요걸 갖다가 만약에 그냥 일반 학원에서 그냥 입시를 같이 하는 거랑 정말 입시만 하는 학원에서 하는 거랑 달라요. 왜냐면 이제 당연히 직원 수가 다르겠죠. 저희가 이제 그 다 같이 하는 학원이면은 입시를 갖다 담당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인원수가 좀 적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입시를 갖다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짧은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지금 상상고 그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1점 한 중반에서 거의 2대 1까지 가까워지고 있고 아마 지금 계속 의대를 향한 그 마음이 강해져서 아마 올해도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약간 조금 수학 부분이 저희가 계속 이제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원수가 많다 보면은 떨어뜨려야 되는 인원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대비해서 여기 이제 나오신 어머님들께서 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중1 어머님이 계시다면은 중1이나 중2 어머님이요. 자, 그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할 때 웬만하면은 좀 수학이나 과학 쪽으로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제 그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3 때 요맘때쯤에 갑자기 상상고를 가고 싶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너 동아리 뭐 했어 이러다 보면 수학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자소를 쓸 때 그러면 이제 자기의 경험에서 이제 나오는 걸 써주는 게 아니고 창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근데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살을 붙이는 거랑 완전 노베이스로 시작해가지고 그걸 붙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여기 지금 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만 마지막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합격률이 최고 좋았을 때가 남학생 기준으로 거의 90%였어요. 이건 정말 제가 자랑을 한번 하고 싶어요. 되게 이제 그때 90%고 여학생이 그때 한 70 몇 프로였는데 해서 합쳐가지고 전체 합격률이 거의 80 몇 프로였었는데 그게 사실 되게 입시를 갖다가 이렇게 담당할 때 결코 나오기 쉬운 숫자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요 입시를 갖다가 놓지 않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제 수업을 들은 저한테 이렇게 듣는 것보다 이렇게 배출한 그 선배들한테 들으면은 수학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만족했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충훈 강사라고 하고요. 네,
PPT가 뜰 때까지 조금만 이제 이렇게 좀 기다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뭐 몇 가지 사전에 얘기를 꼭 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입도 이제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고입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실상 이제 대입의 이제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에 제가 상상고 네. 작년에 상상고 전교 1등 학생을 제가 면접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갔죠.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제 포스텍이나 이런 등등에 해당되는 학교를 이제 지망하는 학생들, 고대 의대나 이런 의대권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지망하는 걸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뭐냐면 약간 탁상공론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이제 상상고 아이들을 많이 보고서 입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행 이제 내신도 제가 상상고 많이 가리키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이제 학생들의 그런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전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드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상상고 안에 있는 지금 생활이나 아니면 그런 입시 방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실상 상상고 입시 이제 고입에서 승부를 보는 거는 좀 헛다리를 잡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상고 내에서도 애들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높거나 낮은 학생들을 당연히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분석하게 되면 학교 내에서도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뭐냐면 이 학생을 뽑아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좀 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냐면 그런 자소서나 아니면 이런 이제 수학 성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이 정말 상상고 왔을 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뽑아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는 그런 학생의 그런 포인트를 좀 잘 맞춰서 입시를 대비하는 것도 앞으로의 그런 경향을 잘 맞춰가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전에서 경험한 선생님이 이제 입시를 컨설팅하는 것이랑 그다음 뭐냐면 그냥 입시를 보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잘가 이렇게 잘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 거랑 좀 이제 다르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저는 이제 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력 중에서 몇 가지만 좀 특이점을 얘기해 드리자면 수리 통계학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제가 대학 인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사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이제 이미 해외에서 약사이신 분들을 국내 약사고시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 보기 위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대에 해당되는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통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상상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아마 90%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전부 다 꿈이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고2가 돼서 이제 등장하거나 이제 고2 내신을 제가 많이 하는데 고2가 돼서 등장하게 되면 의대를 지망한다는 얘기 별로 안 해요. 왜냐면 성적이 이미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올해 뭐냐면 교과 내신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 먼저 해드리고 제가 이제 입시에 대한 얘기 해드릴게요. 올해 뭐가 바뀌었냐면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상상고에 입시를 도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상고가 그 외대보거나 하나고나 이런 학교들조차도 하지 않는 커리어를 하나 시도한 게 있는데 2학년 때 원과목을 집중일세로 1학기 내에 그냥 다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학년 2학기 때 2 과목을 집중일수해서 다 넣어놨죠. 이게 뭐가 대단한 거냐 하면은 이거 애들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지금 비명소리가 여기 들 정도로 너무너무 지금 빡센 그런 컬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상상고를 가서 의대를 지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학교에서 내가 뭔가 이제 학교에서 승부를 보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냐면 자기의 그런 과학적인 그런 탐구적인 능력에 해당된 역량을 자소서나 아니면 이런 데다 녹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분명히 학교에서도 올해 이제 이런 커리어 바뀌었을 때 적응할 수 있는 학생을 뽑을 수 있겠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학교에 다니는 관계자라면 반드시 이런 학생을 꼭 뽑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점수가 너무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사실은 지금 2학년 내신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시에 이제 할 때는. 그래서 항상 입시는
고교에서 이제 뭐냐면 중등에서 고교로 넘어가는 그 시점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넘어가서 이 학생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대단한 뭐 서울대를 간다, 서울대에 관련되는 무슨 고등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하나고 외대부고를 간 학생들을 무수히 많이 제가 컨설팅하고 이제 다니는 학생들 가르쳐 보았지만 그 중에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5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본인의 진로랑 많이 멀어진 학생들이 많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비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뭐냐면 사전에 컨설팅이 될 수 있는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진행하신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붙으면 되지 뭐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붙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것들을 미리 이제 뭐냐면 계획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상상고 가서 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해 드리자면 이미 상상고 입시 설명회나 이런 데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상고를 포스색이 진짜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포스색 애들이 뭐냐면 서울대 연고대를 못 가면 그냥 포스색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포스색 쪽을 많이 이제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뭐 이런 이제 면접이라든지 이런 문구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그게 상상고 과학 면접에 되게 비슷해요. 그것 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뭐냐면 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컨텐츠를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뭐 면접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잘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대략 이제 뭐냐면 12월까지 이제 1월 12월까지 계속해서 이제 입시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충분히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상고 자체가 이미 많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여학생이 이제 지원율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여학생이 이제 명수도 적고요. 그래서 뭐냐면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거는 이제 뭐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냐면 이제 인원수 좀 더 많이 있고 합격률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고교로 들어가면 웃긴 상황이 벌어진 게 뭐냐면 바닥권을 남학생들이 많이 깔아요. 그러니까 바닥권들 남학생들이 많이 깝니다. 왜냐면 애초에 약간 좀 시력이 부족한 애들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가서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아주 최최상위권은 남학생도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학생들도 최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도 많이 있지만 남학생들은 양극화가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학교만 들어가면 연락이 안 돼요 애들이.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애들이랑 연락이 전혀 안 돼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시기 때도 이제 학교 내에서 좀 잡음이 많이 있었어요. 나가냐 못 나가냐 이런 것들을 되게 통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냐면 어느 정도 미리 좀 대비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상고 입시를 대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상고 내신을 대비한다 생각하시면서 뭐냐면 이 관련되는 과학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포트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에 대한 그런 이제 면접에 대한 입시는 사실상 매년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좀 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에 대한 거는 난 대비 하나도 안 할 거야. 뭐냐면 과학은 어차피 안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어차피 중요도가 없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상상고 내신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는 교과 내신을 대비한다 생각하고 두루두루 과목들을 좀 이해도 높이고 그다음에 입시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제 과학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실력을 키워놓는 것도 하나의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제가 이제 면접 커리어에 해당되는 수업을 진행한다면 그 진행하는 그 커리어에 해당되는 거는 고등교과 과정에 해당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중등에서 고등으로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에 해당되는 수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왜냐면 상상고 자소서 전략이잖아요. 상상고에서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해당되는 1번 문항에 해당되는 천자를 쓰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고교 이제 입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대입에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고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냐면 대단히 좀 우수해 보이는 문구라든지 아니면 대단히 우수해 보이는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집어넣어서 나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로 이제 많이 구성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되게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입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학생이 어느 문구에 해당되는 굉장히 쉬운 그런 이제 컨텐츠를 하더라도 얼마나 이거를 뭐냐면 창의적이고 융합적이고 얼마나 향상시켜서 이제 얘를 활동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누구나 다 쓰는 그런 이제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법칙을 쓴다든지 여기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구구절절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학교에서도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요. 게다가 뭐냐면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대단한 법칙이나 이런 것들 집어넣게 되면 향후 우리 아이가 우수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향 편준화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게 되게 흔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 써서 제출하게 되면 누구나 다 그걸 넣고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고 우수한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대부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냐면 되게 평범한 자료서가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자료서를 쓰면 안 되고 진로 적합성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실험 탐구 및 사회개미 본인의 역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 자료서 쓸 때 자료서를 지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실험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에서 뭐로 하냐면 세포 관찰 이런 거 하죠. 나 세포 관찰했어. 라고 해서 그냥 자료서에 녹이면 야, 그런 쉬운 거 그리고 그런 이제 간단한 거 왜 넣었어? 그거 하면은 너 되게 이제 수준이 낮아 보인다. 여러 가지 가면 이제 평가를 받죠. 근데 이거를 조금만 바꾸면 굉장히 우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냥 보세요. 나는 세포 관찰을 이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진료에 대한 것을 이제 뭐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실험을 설계했는데 이 설계하다 보니까 뭐냐면 다른 염색약을 여러 가지 사용하다 보니까 염색약이 잘 듣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핵산에 대한 것이 이제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그런 전하를 띠고 있어서 얘랑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그런 이제 지시약이랑 아니면 뭐 이제 염색약이랑 얘가 서로 이제 정전기적 의욕으로 이제 결합을 잘 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탐구를 해보았다. 따라서 이렇게 간단한 실험 안에서도 뭐냐면 나는 굉장히 깊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 나는 이제 교과 내신이나 아니면 교과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더 학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관련된 것을 깊게 한번 탐구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간단한 실험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를요 굉장히 우수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뭐냐면 그런 자료서를 지도하는 그런 방법에서는 대단히 우수한 그런 법칙을 많이 녹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거는 사실 뭐냐면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 과학이나 아니면 이런 계통에 해당되는 것을 잘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따라서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생이 도대체 그 실험이나 아니면 그 탐구에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너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이 정말 네가 자기주도로 했는지 라는 게 중요한 거지. 대단히 우수한 컨텐츠로 다 깔아보이면 사실은 뭐죠? 본인이 나중에 면접 준비하라고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용 하나도 모르거든요. 따라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안에서 우수성을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자료서를 지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하나 더 엮어서 얘기하자면 진학 후에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생원 생투를 공부했어가 아니라 나는 뭐냐면 중등교과에 해당되는 생명과학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다 보니 고등교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심화로 탐구하면서 나는 이런 학습 방법을 익혀왔다 라고 이제 쓸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는 고등교과에 해당되는 것들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따라서 이런 능력은 나는 면접에 이제 아니면 이제 자료서에 반영할 수 있어 라는 게 되는 거지. 나는 생투에 해당되는 뭐냐면 얘가 RNA 스플래싱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찾으면 다 나와요. 위키 나오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주어진 그 내용 안에서 나는 얼마나 우수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했는지를 포인트 잡아서 이제 자료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그냥 뭐 그거는 되게 얕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아직 이제 뭐냐면 대입에 대한 것까지 잘 모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학생이 고입으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입까지 연결돼서 더 우수하고 더 주도적인 학생이 되려면 반드시 콘텐츠는 이렇게 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자 정도 작성하니까 콘텐츠는 한 2개 정도로 엮어서 가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자기의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문이과 통합으로 이제 가게 된다면 과학이나 수학이 융합으로 그리고 플러스에서 영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시켜 가긴 하죠. 따라서 하지만 이게 뭐냐면 꼭 그런 이제 룰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뭐냐면 본인이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우수한 학생이고 내가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상대방이 어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융합이라는 건 뭐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그냥 억지로 융합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진로라는 것 자체도 뭐냐면 내가 성형외과 의사다. 진로가. 근데 그럼 성형외과에 해당된 컨텐츠만 다 깐다. 아 이건 진짜 뻥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그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의대를 가기 위한 나는 이미 사전에 준비가 된 학생이야 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지 당장 성형외과가 다음 달에 개업할 것좀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성에 대한 얘기죠. 인성이 중요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뭐냐면 정말 나는 인성이 좋아 라고 하는 것을 주로 반영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냥 그것은 뭐냐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넣어드려서 한번 얘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충분히 아이들 자소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 띄워서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그 학생들에게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학생들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야 너 인성에 대한 거 써봐.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쓰냐면 내가 첫 번째로 리더십 써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나 중학교 1학년 때 반장했고 2학년 때 반장했고 3학년 때 반장했고 나 다 뭐냐면 학급회장도 있고 다 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 이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너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내가 3학년 때 학급 부회장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학생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뭐를 이제 건네주고 나에게 풍선을 줬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이게 풍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잘 이제 활용하게 된다면 학급을 꾸밀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학생이 협업해서 하다 보니까 그 학생이 이제 뭐죠? 그러니까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협업해서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자, 이게 보시면 뭐냐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나 그냥 학급회장에서 잘했어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에피소드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반영하게 되면 이제 특별한 자소서가 됩니다. 따라서 자소서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우수한 컨텐츠나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직접적인 뭐죠?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인 사례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뭐냐면 상대방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컨텐츠는 반드시 뭐냐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고요. 인성에서 나는 진로랑 엮어서 아니면 우수성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게 약간 상위 레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뭐 찬장을 옮기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을 알게 되어서 나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뭐 탐구를 해봐서 그거를 적용해 보았더니 할머니들이 나에게 이제 좋은 그런 이제 미소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제 인성 플러스 뭐가 되면 얘가 진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넣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요 컨텐츠를 넣는 학생들은 너무너무 할 게 넘치고 넘쳐가지고 도대체 내가 했던 그 활동을 다 녹일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 녹여보려고 인성에다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컨텐츠가 아예 없는데 이제 거기 1번에도 쓸 게 컨텐츠가 별로 없는데 인성에조차도 거기에다가 이제 녹이려고 굉장히 노력하신다면 그거는 좀 쉽진 않죠. 그러면은 현재 이 시점에서 뭐냐면 그런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상고는 결코 그런 것들을 많이 있는 것을 또 원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하나고를 예를 들을게요. 하나고 같은 경우는 진짜 철저하게 검증을 해요. 이 학교는 너가 했던 활동이 사소한 거라도 너가 직접 했는지를 나는 검증해보고 싶어. 그래서 꼬리 지문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죠. 거기서 뭐냐 대답 못하면 검증이 실패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상상고는 그 수준이 아닌데 그게 점점 퍼지고 있어요. 입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사실은 이제 입시에서는 이 아이가 어떤 것을 해왔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활동을 너가 정말 한 거 맞아? 너가 정말 그거에서 잘 이해하고 있어?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에서 이제 승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접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잠깐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도서입니다. 이게 도서가 참 재밌는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서울대 입시가 딱 도서 3권을 이제 반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수도 이제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그런 이제 입시 자체에서 따라서 책을 이렇게 반영하게 되는데 책 반영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약간 난리가 납니다. 이게 고3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하냐면 줄거리를 많이 쓰죠. 아, 나 이거 해서 뭐 했어 라고 이렇게 줄거리 많이 쓰는데 그건 의미가 없죠. 뭐 너무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줄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독서라는 것은 본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아니면 진로나 아니면 향후 이제 내가 향상될 수 있는 방향에 하나의 뭐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엔트로피라는 책을 읽었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리프킨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리프킨의 책을 읽었는데 나는 도대체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리프킨의 의견이랑 나는 이제 좀 잘 맞지 않더라. 저는 리프킨의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킨스나 이제 리프킨의 책에 해당되는 것도 너무 이제 아집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그게 좋은 책이라 생각하진 않는데 필독서고 이제 많이 보는 그런 책이죠. 그럼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안 읽어본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비판적인 요소가 좀 필요해요. 따라서 내가 엔트로피라는 책을 읽었는데 엔트로피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회 현상이 연결짓고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나는 이 엔트로피를 뭐냐면 사회 현상에 접목시켜서 한번 이제 탐구를 해보았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게 정말 유명한 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이제 속 깊은 뜻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책의 겉모습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그런 이제 고전에 대한 것을 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좀 떨어진 그런 이론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뭔가 이제 향후 나아갈 수 있는 미래 이제 그런 과학이나 아니면 이슈에서 중요한 이제 뭐냐면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것을 뭐냐 나는 이제 공부나 아니면 탐구를 앞으로 이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죠. 다시 말하면 도서에 대한 거는 본인의 그런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줄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고요. 제가 하나 좀 감명 깊은 도서에 대한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굉장히 이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서울대 의대 간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어떻게 쓰냐면 나는 A라는 도서를 읽었는데 이것을 내가 어느 현장에서 보니까 이 책이 접목이 잘 되고 그 이유로 뭐냐 나는 이 책에 대한 것을 매번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다독을 하면서 마음의 그런 수양을 이제 이끌어갔다. 그래서 뭐냐면 나는 어떠한 이제 자세를 키울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인으로서 아니면 그런 자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이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삶의 그런 거라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책에 대한 줄거리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송두리째 어떻게 바꾸는 그런 책에 대한 이슈에 대한 얘기를 써주죠. 그러면 굉장히 큰 이제 그런 이제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런 책에 해당되는 건 그냥 임의적으로 본인이 고르기보다는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서 뭐냐면 라인을 잡아가지고 본인의 이제 그런 요소들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가 책 내용을 써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책을 되게 중간에 되게 많이 읽어요. 저는 이제 책을 수업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읽게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뭘 선택해서 그 책을 이제 선정하게 되면 저도 그냥 그 책을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책 내용이 한번 궁금하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냥 초록 정도나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이해도를 높여서 이제 수업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자소 지도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냥 제목만 보고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써보면은 이거는 좀 얕으니까 잘 써.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이제 이 책을 내가 봤을 땐 이런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반영한 게 좋지 않겠니?라고 해주는 거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상상고 면접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볼 건데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공통 이제 질문에 해당되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뭐냐면 이제 독서 인성에 해당되는 것이나 창의 융합과 이제 창의 융합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과학에 대한 수학에 대한 거는 앞서서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독서 인성에 대한 거는 죄송합니다. 자, 독서 인상에 대한 거는 특정한 지문을 주고 나서 그 지문에 해당되는 것의 역할이나 아니면 방향성에 대한 것을 본인이 읽었던 도서를 바탕으로 대답하는 문장이 많이 나와요. 따라서 뭐냐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본인이 읽었던 도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겠죠. 따라서 독서에 대한 그런 이제 인성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본인이 읽었던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책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뭐냐면 애초에 자 보세요. 자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미 결론을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면접이 나올 거를 예상해 놓고 책을 선정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나는 면접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에 맞는 책을 선정할 거야 라는 것이 또 있고요.
아니야, 나는 그냥 책을 먼저 선정하고 나서 그 대비를 할 거야 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자신 있는 질문이나 아니면 자신 있는 대답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놓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련된 책을 선정하면 오히려 편하겠죠. 따라서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나중에 면접을 대비할 때 그냥 그 책을 좋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뭐 전공서적 이런 것들 막 들다 선창해 놓고 나서 나중에 대비를 하려고 하면 눈물 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내가 면접 문항에서 어떻게 나올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는 것이 진로랑 관련된 책을 한번 먼저 선정할 거야 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좀 이제 편하게 아니면 좀 우수한 대답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은 여러 가지겠지만 우수한 학생은 당연히 전공서적 가는 게 좋아요. 이제 좀 우수한 도서로. 하지만 나는 역량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 생각하는 학생은 오히려 뭐죠? 그러니까 역으로 대비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생과 얘기하면서 이제 스케줄을 이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창의와 과학이라고 돼 있는데 과학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과학 이제 질문이 사실은 뭐냐면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과거에는 뭐냐면 여학생이 수학이 나왔다면 남학생이 과학이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수학으로 일원화돼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경향도 있죠. 따라서 다시 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그런 내신을 해보니까 애들이 2학년에 죽쓰고 있더라. 그러면 과학 지문 한번 해볼까? 라는 식으로 될 수도 있죠. 따라서 뭐냐면 이것은 전적으로 뭐냐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뭐냐면 모든 그런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따라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할 때는 중등교과 과정에서 한해서 뭐냐면 그냥 중등의 내용을 답습안의 형태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이나 아니면 향후 나중에 내신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접목하게 되면 손해보는 느낌은 없죠. 따라서 나는 그와 관련된 것을 학습하니까 선행할 수도 되고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좋은 그런 이제 대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이제 융합 수학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사고나 답변의 그런 이제 예시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제가 학생들은 여러 학생들이 있잖아요.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대답을 진짜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질문하면 대답 못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전략을 여러 가지 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나올 수 있는 질문이 100개 정도이니까 이 100개를 다 외워가 라고 하는 전략이 있는데 저는 그 전략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우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좀 지쳐요. 그리고 그 100개를 연습하는 학생은 101번째 질문이 나오면 대답 못합니다. 되게 희한한 게. 그렇죠? 따라서 저는 어떻게 지도하냐면 3, 4개 정도 대표 문항을 하나 골라놔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학습을 시키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든 거기다 연관짓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죠. 따라서 뭐냐면 이게 융합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그거 하기 위해서 뭐냐면 본인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한번 써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을 한번 이제 잘 못하는 학생들 많이 시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이 만들었던 그런 컨텐츠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약 정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뭐냐면 상상고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어머님들 이 시점에서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고 나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제 지금가 뭐냐면 역량이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나마 이제 전국자사 중에서요 진입장벽이 좀 낮은 학교가 상상고예요. 왜냐하면 다른 하나고나 아니면 외대고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가서 이미 뭐냐면 성적이 많이 나눠질 정도로 실력자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미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절대 걔네들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고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열심히 대비를 하게 되면 상상고에서 이제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죠. 따라서 자사고 전국자사 중에서는 그래도 입결이랑 그다음 진입장벽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상상고는 굉장히 매력적인 학교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잘할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보강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한다면 이 학생이 가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컨텐츠를 반영한 자소가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자소를 반영했으면
내가 상상고를 가서 잘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면접 수업을 들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향후 이제 뭐냐면 이제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해주면 상상고가 굉장히 지금 커리어의 변화를 크게 주고 있어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뭐냐면 위기감을 느꼈거나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큰 도약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도약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시를 잘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향후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있거나 그러시면 이따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입시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DNA 입시 대회 이명순 부소장입니다. 저희 보통 우리가 이제 자사 특목 이렇게 해갖고 입시 관련 말씀을 드릴 때 주로 이제 하나고하고 외대부고 보통 이렇게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5월에 진행하면서는 좀 이제 나눴어요. 나눠서 어제 외대부고 하나고 같이 했고 지금 옆에서 이제 외고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상상고 오늘 이제 별도로 따로 나눠서 하는데 상상고를 좀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저희가 보면은 이제 상상고 같은 경우가 이제 수업이 좀 다른 방식으로 열려야 돼서 그래요. 이제 다른 학교들하고 대비 방법이 조금 달라갖고 뭐 본질적으로는 동일한데 이제 수학과학이라고 하는 얘네들 면접 때문에 이제 나눴거든요. 자, 일단 상상고 입시 관련된 이야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할 때마다 대입 전형, 네, 대입 전형과 관련해서 이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머님들 혹시 여기 어제 오셨던 분도 계신 것 같고 예전에 저희 온라인 설명회나 이런 것도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중등관에서도 한번 설명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오신 분들 또 계시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앞에서 지금 많이 들으셨으니까. 현재 수시, 정시 이렇게 돼 있고요. 수시가 거의 60%, 정시가 거의 이제 40%이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서울대는 아직 40%가 안 됐어요. 한 30%간 넘었나?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특기자 전형은 이제 생각을 보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흡수가 많이 돼 버려서요. 논술 전형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 전형 이렇게 있어요. 뭘로 뽑냐?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과 성적이 이건 대단히 우수해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살짝 좀 낮아지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7, 8년 전에는 어땠냐면 숭실대가 1.4야지 갔어요. 예, 이제 한양대 같은 데가 1.2. 근데 지금 이제 한양대 같은 데가 1.4 정도면 가죠. 근데 뭐 상상고에서 1.4 나오면은 여기를 쓰겠어요? 그렇게 쓰진 않죠. 그죠? 근데 연세대 같은 데 쓰게 되면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마 의대 관심 많고 그럴 텐데 이건 자사 특목 애들이 쓰는 전형이 아니에요, 보통. 여기에서는 일반고 애들을 쓰는데 일반고에서 의대를 쓰는데 1.03 애가 썼다가 떨어졌어요. 1단계에서 떨어졌어요. 성적에서. 예, 우리 전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예, 1.03이 근데 왜 떨어졌냐면은 Z 점수 때문에 떨어졌어요. Z
Z 점수라고 그 연세대가 50%는 석차 등급으로 반영하고 50%는 Z 점수라고 하는 표준화 점수를 넣거든요. 근데 그 Z 점수가 어머님들 눈빛을 보니까 설명을 해드려야 돼. 이 Z 점수가 그 표준 편차분의 이제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을 하게 돼요. 예, 요걸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표준 편차가 커지면은 Z 점수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평균이 이게 원점수에서 그 원점수 이 평균이 낮으면 이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게 분모가 커지니까. 근데 일반고 애들을 보면은 표준 편차가 되게 커요. 보통 한 15점 이상 나요. 그래서 25점까지도 나요. 그냥 20점 안팎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Z 점수가 떨어지겠네. 그죠? 근데 얘네들은 평균이 낮아요. 자기 원점수가 막 90점 넘어갔고 막 이렇게 나는데 평균이 뭐 50점, 60점, 보통 뭐 70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자사특목은 표준 편차가 되게 낮아요. 이게 뭐 6점, 7점, 그러니까 10점 정도까지도 나기는 하는데 그 이상 잘 안 넘어가요. 근데 얘는 평균이 엄청 높아요. 그래갖고 93점 뭐 이렇게 맞고서도 4등급, 5등급 나오잖아요. 그죠? 얘네들의 이게 평균이 뭐 88점 뭐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사특목애들이 이게 약간 어떻게 사실 수를 쓰는 건데 걔네들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수행평가 점수를 왕창 줘버려요. 그리고 지필고사 점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0%만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니까 수행평가 점수 많이 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저기로 그 지필에서 이제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면 그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이 Z 점수 이렇게 내요. 근데 물론 이 교과 전형에서는 그 연세대 교과 전형 같은 데서는 그 이 Z 점수가 들어가는데 요거에 따라서 이제 학교 편차가 좀 생겨버려 갖고 1.03을 맞고도 이제 떨어지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괜찮습니다. 서울대 의대 갔으니까.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종합적으로 봅니다. 교과 성적도 보지만 비교과 활동을 많이 봐요. 이게 이제 우리 자사 쓰는 친구들이 보통 노리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있기는 한데 이건 뭐 거의 없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논술 전형은 내가 학생부 전형으로 못 쓴다라고 하면 논술 전형을 쓰게 돼요. 예. 논술 전형은 그냥 논술고사 가서 보면 되고, 이게 엄청나게 이제 저기 그 우리 영재학교 그리고 저기 뭐냐 과학고 그리고 자사고 애들한테 이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근데 많지를 않아서 좀 어렵죠. 자, 그리고 일반 전형은 수능으로만 지원을 합니다. 수능 성적으로만. 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아시면 되고, 이제 상상고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수시가 좀 힘들어요. 수시가. 대신에 정시에 엄청 강한 학교. 네, 그걸 이제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어제 그 외대국어 하나고 할 때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상상고가 요만큼 31명. 인원은 354명. 거의 10% 가까이가 가는 거죠. 그죠? 9%가 들어갔네요. 9%. 네, 서울대가 9% 가는데 이걸 보면은 아우 상상고 진짜 조금 가네. 서울대 9%면은 한 세하고 정도 돼요. 세하고가 거의 한 10% 정도 가거든요. 서울대를. 그러면은 근데 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수시가 8명, 정시가 23명. 이 정도 가는 거죠. 아, 진짜 못 간다. 그죠? 서울대 진짜 못 가요. 정시 아 진짜 여긴 좀 잘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네는 독특한 게 있어요. 아까 요 이제 광역자사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까 제가 37명. 이 얘네들이랑 비교했을 때 아까 세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휘문고보다 좀 잘 가고. 근데 휘문고도 되게 유명한데 서울대는 8%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왜 그렇겠어요? 그렇죠. 서울대를 안 간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간다. 어디 가냐? 얘네들은 의대를 간다. 자, 의대 합격 건수 엄청나죠. 그죠? 이거 의대, 치의대 다 해갖고 의치한 합치면은 이게 몇입니까? 47. 201건이네요. 그죠? 엄청나죠. 건수로 201건이에요. 201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이제 N수생이랑 저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안 알려주잖아요. 학교에서도.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 어머님들 자료에다가 계산하는 것을 다 넣어놨는데, 자, 얘네들 이 의대만 한번 볼게요. 어떻게 계산을 했냐? 정원이 353명. 그리고 서울대 수시는 8명, 정시는 23명 많이 합격했죠. 그죠? 아까 보여드린 거. 그리고 의대는 이제 125명 이제 합격한 거 22학년도. 아까 보여드린 건요. 요것은 그 21학년도 거예요. 21학년도. 21학년도. 그리고 지금은 22학년도 거예요. 자, 22학년도는 요만큼 들었어요. 의대 125명, 125건이에요. 합격자 건수가. 자, 근데 수시하고 정시 2월 입수했어요. 21학년도 걸. 수시에서 51명, 51건, 정시에서 103건 합격 건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숫자로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대략 1대 2의 비율이죠. 그죠? 50대 100명. 이렇게 해서 1대 2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2학년도 수시에서 보면은 약 42대 83 정도 나오겠다. 대충. 네, 이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42건 대 83건 이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N수생 비율, 이제 재수생, 삼수생 등등 한 80% 가정.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정시 입학한 애들 비율이 한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재학생 비율이 대단히 낮아요.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걸 단순 적용을 했어요. 이것도. 그러면은 이제 재학생 의대 합격 건수가 전부 해서 여기에서 20% 가정을 하고 16명, 17명 이렇게 하면 거의 한 60건 정도가 나오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단순 계산인데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요 비율대로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 나오지 않겠냐 생각하고서 본 거예요. 의대 진학이 얘네가 엄청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휘문고 같은 데도 의대 진학 되게 많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보면은 그 아까 걔네들 한 150건 막 이렇게 넘어서 180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예, 요걸로 보면은 이제 상상고가 우리는 딱 상상고 하면은 사실은 서울대보다는 뭐가 저기가 그 뭐죠? 의대. 예, 의대. 그 의대 생각할 때 상상고. 예. 근데 이게 어떤 이게 그게 뭐 중요하냐? 의대 뭐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꿈을 꾸는 데 학교가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보통 의대 꿈을 꿀 때는 기본적으로는 엄마 아빠의 꿈이 이식이 돼 갖고 나의 꿈이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고를 그냥 갔을 때 하고 이제 친구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아는 형이 여기 나와서 뭐 어디 의대를 갔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친구들이 그런 꿈을 같이 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데 가는 것도 의대를 생각하고 가기도 하지만 가서도 또 의대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의대 생각 안 하고 갔다가 이제 의대를 생각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대 입시에서는 얘네가 상당히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정시 인원이 많기는 많을 거예요. 그게 얘네가 훨씬 더 아까 그냥 건수로 보면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재학생으로 그렇게 제가 재학생을 계산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외대 보고 갔다가 뭐 대성이나 시대 갔다가 그죠? 상상고 갔다가 대성시대 갔다가 의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꽤 많죠. 그죠? 실제로 의대나 이런 데 정시로 갈 때는 확실히 그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이 유리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재학생 중에서 어느 정도나 지금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 인원이 아까 그냥 단순 계산해서 한 17% 이상은 저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인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게 그러니까 작년 입시 일정이거든요. 작년 입시 일정인데 아직 올해 건 발표가 안 났고요. 이게 모집 요강이 나와야 되는데 여름 돼야지 이제 뭐 모집 요강이 나오니까 거의 이대로 근데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9일, 13일 이렇잖아요. 이게 전기가 끝나는 게 한 뭐 12월 7일, 8일 이때쯤 다 끝나요. 과학고 끝나는 게. 그럼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자사고를 이제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12에서 14일로 이렇게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마감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거의 비슷하게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면접 평가가 23, 24. 요거 보면서 그 외고가 24일 날 발표했거든요, 작년에. 떨어진 애들 크리스마스가 참 암울했을 텐데 얘네는 면접만 보고 왔으니까 그래도 괜찮죠. 그죠? 그러고서 이브를 재밌게 보내라. 그러고서 니네가 해돋이를 볼지 말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났습니다. 네. 어쨌든 입시 일정이 이런데 입시 일정을 이걸 보고 근데 얘네는 약간 그 좀 이제 독특한 게 1단계에서 이제 서류를 같이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1단계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리 내라라고 하니까 이제 올해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리 써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소서를. 네. 물론 1단계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제출을 할 때도 미리 써놓긴 해야 돼요. 한 3일 만에 쓰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 상상고 전형 방법입니다. 그 전형은 교과 300점, 그리고 면접에서 100점, 그래서 400점. 옛날에는 훨씬 더 복잡했는데 아주 간단해졌어요. 그죠? 간단해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보면은 이제 국, 수, 영, 사 이제 다 보고인데 여기서는 내가 사회가 B가 있다. 그런데 과학이 다 A다 그러면 그냥 과학으로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B가 있어서 위험하겠다 싶은 것이 사회나 과학 과목이다. 그러면 근데 여기 2학년 때 사회를 넣으면은 이 3학년 때부터 다 사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로 쭉 밀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이거 내가 선택해서 이때는 사회 넣었다, 이때는 과학 넣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비율이 좀 있어요. 요게. 그래서 수학이 이제 가장 비중이 크고 그다음 국어하고 영어가 똑같아요. 여기는 수학 100점, 국어 70점, 영어 70점에 240점, 그다음에 사회나 과학이 60점 이런 식으로 돼 갖고 이제 300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수학이 이제 100점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참 얘는 2학기 성적이 안 들어가요. 3학년 2학기 성적이 안 들어가고 여기 비중에 따라서 20%, 30%, 50%로 계산돼서 이제 점수가 들어갑니다. 자, 수학이 100점이면 50점, 30점, 20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2학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준비하기가 편해요. 2학기 성적이 들어가면은 좀 잔인한 중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왜냐면 3학년 2학기 때 애들이 야 이제 다 끝난다. 나는 성적도 필요 없다 하면서 이제 수업이 좀 분위기도 안 좋고 이렇게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니네들 맛 좀 봐라 하고서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내는 거예요. 특정 과목 선생님이. 예, 그래서 떨어집니다. 90점이 안 돼갖고 88, 87, 뭐 89 이렇게 맞고서 B가 뜨는 바람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어요. 간혹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공부하는 애들만 피해를 봤어요. 이제 못 쓰는 거죠. 그죠? 막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B가 뜨는 바람에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은 이제 2학기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좀 편하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제 생각으로는 근데 이 뭐 계산법 여기도 아까 이제 복잡하게 있어요. 근데 뭐 여기도 계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2배수만 합격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경쟁률이 2배수가 넘냐 안 넘냐. 2배수가 넘어가면은 올해여야 된다. 2배수가 안 넘으면은 B가 있어도 되겠다. 여기 자제분이 여학생 있어요? 네, 여학생들은 2배수 다 넘어가요. 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학생이 경쟁률이 훨씬 더 심합니다. 남학생일 때는 B가 있어도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냥 다 올 A. 올해는 올 A여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저희 이용재 선생님과 이충훈 선생님 이제 그 얘기 들으셨죠? 창의 융합 면접 요거하고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면접은 여기 60점, 인성앤 독서가 이제 40점인데 요 부분하고 관련된 것을 앞에 두 분이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결판이 납니다. 근데 얘네가 이 문제가 이렇게 그 약간 이거 많이 좀 어려워요.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수학 문제 보면은 그 애들 평은 이래요. 뭐 엄청 어렵지는 아닌데 되게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요거 진짜 창의 융합 면접인데요. 그리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경쟁률을 한번 보세요. 경쟁률이 요때 잠시 주춤했다가 지금 작년에 다시 저기 됐죠? 올해는 넘어가겠죠. 그죠? 이제 2대1 넘어갑니다. 이제 B 있으면은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일단은 자사특목 폐지 이슈가 지금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폐지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인기는 그대로 살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온라인 설명회 때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올해 쓰는 중3 애들 학령 인구가 10%가 많아요. 10%가 작년 애들보다 10%가 많아요. 지금 47만 명 이렇게 되는데 작년이 42만 명인가 43만 명인가 이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10%가 많아서
경쟁률이 10%씩은 최소한 증가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자사 특목 이슈가 폐지가 된 걸 생각을 한다면은 예전같이 지금 2대1을 훌쩍 넘어가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거의 5레이가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5레이 맞죠. 그럼 B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까 그 사회나 과학에 B가 있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국영수에 B가 있으면은 일단 상상고는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그래도 B가 있는데 그러면 나 전자사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민사고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김천고라든지 이런 데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서는 과목을 이렇게 덜 보거든요. 제거를 할 수가 있어 갖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23학년도에는 이게 다 오버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 43만 명이었네. 그죠? 지금 10% 정도가 더 많다. 자, 그래서 모두 올 A여야 한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면접은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개별 문항 그리고 요거예요. 20분 동안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공통 문항이 주어져서 그러는 건데 수학이 나올 수도 있고 과학이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는 수학 중심으로 문제가 나온 듯 했지만 나오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과학도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야 수학만 나오니까 수학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할 수가 없어요. 다 해야 돼요. 다. 준비를 어차피 그래서 이제 수학 과학을 이제 묶어서 저희가 시간표로도 그래서 오전부터 와갖고 수학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인성 독서까지 이제 할 수 있게 시간표를 지금 편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성도 마찬가지로 공통 문항이 있고 개별 문항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준비 시간 10분에 면접 시간 10분인데 아까 공통 문항 이제 보신 거 있죠? 개별 문항은 그러니까 공통 문항으로 수학이나 과학이 나와서 이걸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개별 문항은 자소서하고 생기부에 있는 내용 갖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학이나 과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수학이나 과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이충훈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용재 선생님은 수학하고 관련된 공통 문항 플러스 만약에 자소서에 이제 수학 내용이 들어갔을 때 또는 과학 내용이 됐을 때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개별 문항은 저기를 할 거고 사회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 선생님이 이제 커버를 할 거예요. 다른 과목은요. 다른 과목을 갖고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이제 썼을 경우에 자기소개서가 얘네가 약간 좀 달라요. 저기랑 외대부고하고 하나고 이런 데랑 얘네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1500자 내외를 일단 쓰는데 천자 내외가 그냥 자기주도 학습으로 딱 배정이 돼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으로.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인성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500자가 돼요. 근데 그거 이외에 독서가 또 있어요. 책 3권 쓰는 게. 이제 서울대 흉내 낸 거죠. 서울대 자소서가 지금 그렇게 되고 물론 서울대는 지금 2권으로 줄었어요. 작년부터. 근데 3권을 원래 쓰는데 그 3권과 관련된 독서 내용, 독서하고 관련된 걸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로 보면 부담이 엄청 큰 학교죠. 여기가 양이 많아요. 원래는 민사고가 제일 많았었는데 민사고가 지금 막 팍팍팍 줄어들었고 얘네가 오히려 지금 분량이 더 많아진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만약에 1000자 이내에서 쓴다라고 그럴 때 내가 이과 지원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한 3꼭지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꼭지를 쓰면은 수학, 과학 그리고 인문, 사회 쪽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배분을 하고 물론 이제 수학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과학을 과목별로 해서 2개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쓰는 경우가 보통 이제 영역별로 배분을 하는 게 이제 보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배분을 해서 쓸 때 우리가 면접 시간에 만약에 수학 과학이 있으면 그 선생님이 그 자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애들 훈련을 시켜주고 근데 내가 인문사회 쪽으로 쓴 게 있다 그럼 여기서 커버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쪽으로 밀어갖고 인성 독서 쪽에서 한꺼번에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다 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상상고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상상고가 엄청 강조하는 게 요거예요. 독서. 아까 자소서 문항이 별도로 있죠. 그죠? 독서와 관련된 거 이제 자신에게 이제 영향을 주고 인상 깊게 읽은 책 3권을 이제 써야 되는데 그게 별도로 있어요. 서울대를 흉내를 내기는 냈지만 사실 얘네들이 보면은 입학하고서부터 고전 독서를 계속 시키는 학교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독서.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그 프로그램 중에 독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책들을 상당히 좋은 것들 이제 선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한번 참고를 하세요. 상상고는 독서가 엄청 중요하다.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작년 이거 보셨죠, 이건? 그죠? 이렇게 해갖고 문제 푸는 거. 이게 한 이렇게 4개가 주어지기도 하고 뭐 3개가 주어질 때도 있고 5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20분 동안 풀고 10분 동안 답변을 하는데 문제가 4개면요. 이거 풀이 설명을 하다가
사실 아까 그 개별 문항까지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문항이 그렇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개별 문항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거 하다가 끝나버리는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창의용어 여기까지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자소서나 생기부 기반. 예, 거기에서 서류 기반에서 서류에서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서 던집니다. 자, 여기까지 창의 융합 이제 면접이고 그 다음에 인성 독서 이제 면접인데 여기도 공통 문항이 주어지는데 이게 얘네가 이 문제 유형이 이것도 계속 바뀌어 왔어요. 예전에는 제가 볼 때는 예전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조금 쉬워졌는데 지금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그 지금 서연고 스카이 인문 구술 면접하고 좀 비슷해요. 네. 저희가 그 고3 애들 가르치는 스카이 구술 면접하고 좀 비슷한 문제예요. 이런 건 훈련시킬 게 너무 많아요. 이건 너무 많은데 어쨌든 근데 옛날 문제들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 유형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형태 보면은 독서하고 연관지어서 질문을 하는 것도 있고 독서하고 연관 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제시문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으로 이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상상고 면접이 지금 상당히 엄청 여기가 빡세게 된 그런 이제 면접 유형이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요 개별 문항이 또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것들. 이거 보세요. 자소에 썼던 책 2권을 엮어서 광고할 때 광고 카피를 만들어 보래요. 얘는 이제 광고하고 관련된 진로를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빵빵책 1권을 어떤 책을 이제 언급하면서 키워드 3가지, 그 책에 관련된 키워드 3가지를 이제 얘기해봐라 라고 한 건데 이런 것은 이제 자소서에 있었던 내용일 가능성이 크죠. 그냥 생기부에 독서 항목으로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보통. 예. 그리고 이건 인성과 관련된 면접이죠. 네 역할이 크다고 했는데 네 역할 다 크죠. 그죠? 네 역할이 뭐였냐. 예를 들어서 갈등 중재. 그래서 역할이 크다고 애들이 자소서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 뭐 남학생과 여학생 애들이 편을 갈라고 어떻게 했다 아니면 우리 반 애들과 체육대회 때 옆반 애들하고 어떻게 사이가 안 좋았다 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해결했대요. 그러면은 보통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럼 너 뭐 했니? 아 가갖고 대화하자고 얘기를 했대요. 이 역할이 그거예요. 나는 대화하자고 얘기를 했다. 남들은 안 했는데. 예,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거 쓰는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자신의 역할이 진짜로 의미 있는 역할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써요. 근데 어쨌든 자소서에다 이렇게 쓰면은 이런 걸 가지고 질문을 이제 계속 던지게 되죠. 자, 여기서도 문제는 이제 뭐 한 5개까지도 이제 질문이 됩니다. 저희가 일단은 자소서 프로그램이 상상고를 자소서 프로그램을 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소서는. 근데 자소서 말고 이제 상상고는 거기 면접에 공통 문항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별 문항은 자소서 기반으로 그러니까 그 창의 융합 면접과 인성과 독서에서의 공통 문항은 자소서하고 일단 상관없이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 면접 유형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먼저 열어요. 그걸 열고 자소서는 일반 그 자사고 쪽에서 그냥 수업을 같이 들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자소서는 보통 5회로 예상을 하는데 상상고는 한 회 정도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서가 지금 껴 있어 갖고 독서 책 찾고서 아이들한테 그 소재 잡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회가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기본으로는 그냥 일반 그 지금 자사고 쪽에서 그냥 같이 수업을 일단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면접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소서나 생기부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그 공통 문항들 요거 먼저 일단 시작을 해갖고 면접 훈련을 좀 하는 게 좋고요. 그 인성 독서 쪽에 있었던 그 스카이 인문구술과 같은 인문 계열 애들이 보는 구술 면접과 같은 그런 면접은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예, 물론 이제 수학 과학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는 창의적인 문제들은 애들이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제 겁먹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이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일찍 시작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여름방학 때부터 수업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 진행이 이제 돼요. 상상고는 사실 이 기말고사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가 기말고사 후에 여는 걸로 해놨는데 가서 아이들 우리가 수업 듣는 아이들하고 이제 상황을 봐갖고 이걸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수업을.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기말고사 따로 그렇게 준비 안 하는데요. 저는 수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아이들이 좀 더 있으면은 그러면 수업을 더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유연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7, 8월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공통문항방부터 시작을 하고 자소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자소서 거리들이 부족한 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5회 정도 해갖고 다 완성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걸 빨리 2학기 때 뭔가 더 채워 넣어갖고 그다음에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하고 10월에는 이제 개별 문항 면접반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요게 사실 이 창의 융합 면접 여기서 하면서 그것도 이제 같이 다뤄줄 수 있게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세미파이널처럼 이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면은 이제 마지막 파이널 통해서 아이들 시뮬레이션을 훨씬 더 이제 많이 돌리는 그런 수업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뭐 컨설팅 이렇게 해서 리포트 나가는 것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아까도 아까 말씀 안 드렸군요.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대입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고입이 참 이게 대입의 어떤 축소판? 그래서 진짜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제 접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다 이제 훌륭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믿고 맡기시면 될 겁니다. 어머님들 저희가 대입 정보가 저희 밴드에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밴드 거기 QR코드 이렇게 찍으면은 사진 찍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들어가셔서 이 정보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충훈 선생님 이어서 그 상상고 이제 학교 생활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라고 제가 나와서 이제 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사소한 거라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